옛날 조선 중엽 경기도 고향 땅에는 파평 윤씨 가문의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윤주는 어려서부터 성균관의 수재로 이름을 떨쳤으며 문장이 유려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반면 동생 윤영은 형의 빛에 가려지기보다 스스로 형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논밭을 일구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형이 오직 국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윤씨 집안의 두 아들은 검은고의 앞줄과 뒷줄 같아서 형은 높은 소리로 세상을 깨우고 아오는 낮은 소리로 그 밑을 바치니 이보다 더한 화음은 없다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조정 내에서 권력을 탐하던 간신들의 눈에 강직한 윤주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윤준이 서북방의 장수와 내통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가짜 서찰을 조작했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평화롭던 윤씨 가문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문은 순식간에 역적의 집안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고 형제는 영문도 모른 채 포박되어 한양 의금부의 차디찬 옥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지하 옥골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눅눅한 볏짚 위에 몸을 뉘인 형제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추위를 견뎠습니다. 형 윤주는 고문으로 상한 몸보다 동생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영아,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의 고결한 척했던 선비 정신이 결국 너를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끌어들였구나. 차라리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너만이라도 시골로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부모님 묘소에 술 한 잔 올릴 자식조차 남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불효를 어찌 갚겠느냐. 형의 피 섞인 한탄에 동생 윤영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형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재는 형님의 아우로 태어난 것이 제 생애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 간신들이 형님을 죽이려 함은 형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가다 죽는 것인데 어찌 형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저승길이 멀다 한들 형님과 나란히 걷는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일 것입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형님의 고귀한 문장이 세상에 더 남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밤새도록 형제는 어릴 적 뛰놀던 고향집 뒷동산과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를 추억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이들이 나누는 마지막 정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작별 인사였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밝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옥 안을 울렸고 의금부 판사 무리와 함께 나졸들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검은 사발 두루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국법은 대역죄의 경우 그 형제까지 연좌하여
처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시커먼 사약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비릿하고도 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옥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금부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어명을 받들 것을 명하며 먼저 형 윤준 앞에 사발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 찰나 동생 윤영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몸을 던져 그 사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판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리, 제발 부탁입니다. 이 잔을 제가 먼저 마시게 해 주십시오. 제 형님은 우리 가문의 대들보이시며 이 나라가 잃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이십니다. 동생으로서 형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 놓을 테니 부디 제가 먼저 눈을 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윤영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사약사발 속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입가로 가져가 단숨에 들이키려 했습니다. 영아, 이 무슨 망발이냐? 당장 멈추어라. 형 윤준이 사력을 다해 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제의 손 사이에서 사약이 출렁이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윤준은 동생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꾸짖었습니다. 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어찌 아우가 먼저 죽음을 청한단 말이냐?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형의 죄 때문인데 내 어찌 동생의 시신을 밟고 일각이라도 더 살겠느냐? 이 약은 내 몸속으로 들어가야 할 내 몫의 업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저승에 가서도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어서 내놓거라. 형제는 좁은 옥방 안에서 서로 사약사발을 자기 쪽으로 당기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을 일각이라도 더 살게 하고 자신이 대신 고통의 길을 먼저 가겠다는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죄인을 처형해왔던 노련한 의금부 판사도 칼날 같은 기세를 뿜어내던 나졸들도 이 광경 앞에서는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죄인들은 보통 사약을 보면 실성하거나 살려달라 빌며 바닥을 기기 마련인데 이 형제는 서로 먼저 죽겠다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옥사를 지키던 구경꾼들과 관리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사발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통곡하는 소리는 옥방 담장을 넘어 의금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집행을 참관하러 왔던 한 정직한 관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궁으로 달려가 임금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전하, 신이 의금부에서 보았사오니 윤씨 형제가 서로 먼저 사약을 마시겠다며 다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형제를 위하는 저들의 마음이 이토록 지극하니 과연 저런 이들이
영모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 치는 의문이 드나이다. 임금 또한 그 소식을 듣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 간신들의 모략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임금은 즉시 집행을 중단하고 재수사를 명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교지가 의금부에 도착했을 때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사발을 다투다 지쳐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집행을 멈추라 는 전령의 외침이 들렸을 때 형제는 서로의 무사함에 안도하며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간신들이 조작한 증거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형제는 무죄방면되었습니다. 옥문을 나선 형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윤주는 관직 제1을 사양하고 동생과 함께 평범한 농부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곳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양보정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약을 양보했다는 뜻을 넘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려 했던 숭고한 우애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형제가 정자에 앉아 검은고를 타면 그 소리가 마치 생사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그날의 눈물처럼 애절하고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가장 쓴 약도 형제와 나누면 달콤한 차가 되고 가장 험한 죽음의 길도 맞잡은 손이 있다면 꽃길이 된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묻습니다.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두 형제의 눈물 어린 사투는 우리 가슴 속에 식지 않는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